이번에 쉬웠던 이유는 원래는 이게 거꾸로 나오죠. 이니디디가 조건이고 그거 만족하냐 안 하냐를 내야지 훨씬 더 복잡해지는데 문제가 이거 거꾸로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예문을 4개만 딱 집어넣고 여기서 뭐뭐 육령령만 딱 되어있으니까 더 쉬워졌죠 문제가. 그죠? 자 1번 일단 인덱스 설정부터 문법 문제는 인덱스 설정 빨리 찾아가지고 어디에서 뭘 끌어와야겠다라고 개념 빨리 설정을 하겠어요. 1번 관형 사용 어미로 현재 시제. 관형 사용 어미니까 관형사가 아니라는 품사 개념 하나, 관형 사용 어미니까 관형어라는 문장 성분 개념 하나, 그리고 현재 시제라는 시제 개념 하나. 이렇게 나온 거네. 쓰면 되지 뭐. 기억하고 니은에 있대요. 기억 파라던 관형 사용이지만 이거는 파라던이니까 과거네. 탈락. 불근 그랬네. 불근 관형 사용인데 현재 시제 맞네요. 맞죠? 그 다음 니은. 번실하기 끝났네? 번실하다에서 번실하기인데 현재 시제 맞네요. 1번은 맞고요. 2번 관형어를 꾸며주는 부사어. 결국에는 관형어랑 부사어 문장 성분 개념 물어본 거네? 되게 힘든. 이게 정답일 리 없어 하고 봤어 나는. 문장 성분 2개만 따지면 되는 것들 뭐 이씨. 야 이게 니은하고 디귿이래. 니은 부사어 일단 어디나 봤더니 아주라는 부사어가 있네. 얘가 새를 꾸며주네. 새는 제품 꾸미는 관형사네. 그치? 관형어니까 맞는 얘기네. 디귿. 퇴근한 나는 곧장 이게 부사어겠네. 근데 곧장은 지금 못 꾸미는 거야. 곧장집이야? 그건 곱창집이겠지. 곧장집이 어딨어? 곧장 가버리다가 있겠지. 맞아? 그럼 관형어 꾸며주는 거 있어 없어? 끝났네. 2번이네. 10초 이상 걸렸으면 안 되는 문제죠. 그죠? 38번. 자, 이번에 만약에 37번을 틀렸다. 혹은 37번에 2번이 답인데 2번을 찍고도 3, 4, 5번을 갔다. 잘못된 거예요. 알았죠? 제가 여기 기숙에서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그 개인적으로 말한 것 같은데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이 유독 점수가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 유독 시간이 모자란데 원래 안 모자란데. 뭐 심리적 요인인 경우도 있겠지만 시험지를 딱 보면 1, 2, 3, 4, 5번을 다 봤어. 야, 너 평소에 이거 다 봐? 라고 하니까 평소엔 안 본대. 대가리 깨야죠. 얘는 진액이 없는 애죠. 아니 평소에는 그거 안 보던 놈이 6월, 9월은 불안하니까 그걸 봤대요. 그럼 당연히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들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뭘 남 얘기처럼 이렇게 씩 웃고 있어. 이 중에서도 대다수가 그러고 있을 거면서. 1, 2, 3, 4번 다 있는 친구들 있죠. 그렇죠? 그럼 내가 그거 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난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러면 또 뭐라고 하죠? 울상지면서 근데 안 하면 빨리 뒷말 만들어. 안 하면 불안해요. 맞잖아. 그치? 나 그거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봐요. 그거 안 하면 불안한 게 아니죠. 그거 한다고 불안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2달 동안 담배를 못 피게 해봤어요. 막 손발이 떨리겠죠. 불안해서. 담배를 펴야 된대 자기는. 담배 안 피우면 불안하대. 잘못 말했죠. 난 담배를 안 피거든요. 담배를 2년 동안 못 피게 해도 안 불안해요. 원래 안 피니까요. 담배를 피니까 담배를 못 피우냐면 불안하죠. 이해돼? 뭐 의사가 뭐라 그래? 아, 저 담배 때문에 불안한 거 너무 싫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담배 빨리 피울까요? 담배 끊으세요. 어떻게 그럼 또 환자가 뭐라고 하죠? 그건 안 돼요. 이 지랄. 이해돼? 딱 니네가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봤을 때. 그걸 하니까 매번 그걸 했어. 근데 그걸 안 하라고 하니까 불안해. 그래서 그거 안 하면 불안한데. 아니지. 그걸 애초에 한 게 잘못이지. 이해됐어? 저는 불안하니까 그냥 담배 필게요. 이거랑 똑같은 거야. 끊어야지. 그게 좋은 거 누구나 다 알잖아. 1, 2, 3, 4번 다 안 보고 2번 찍고 넘어가야 시간 생기는 거 누구나 다 알잖아. 근데 왜 불안한 이유로 자꾸 그걸 해? 물론 내가 암만 이렇게 말해도 쌤도 문제 풀다가 막히는 문제 있으면 불안한 문제 몇 개는 다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니네는 다 보고 있으니까 문제라고. 이해돼? 이건 2번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일단 3, 4, 5번 확인하자. 확실하게. 2번이 지금 정답인 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나머지로 확신성을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그게 반복되면은 넌 계속 그래야 된다니까. 이해돼? 찍고 넘어갔는데 맞아.
이게 쌓였을 때 안 불안해지지. 근데 계속 다 보고 있으면 계속 불안하지. 됐어? 시간이 남는 사람들은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간이 남는 사람들은 뭐 2번을 보든 3번을 보든 마음대로 하세요. 시간이 없다면서 그거 하고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이해했어요? 저는 패가 3개예요. 패 2개 정도 써봐서 없어도 돼요. 근데 마음대로 펴도 되지. 그치? 저는 이 패가 너무 작고 소중해요. 호흡하기에도 벅차요. 근데 담배 안 피우면 불안해요. 이러고 있으면 담배를 끊어야지. 이해했어? 그거는 뭐 선지를 다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도 되고 안 봐도 된다. 여러분의 강사분의 의견이 갈리는 거 나도 알아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나도 그렇고 내가 가르치는 애도 그렇고 그거 안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확신이 점점 생기죠. 됐어요? 특히 문학 선택. 됐니? 38번. 중세 국어가 나왔네? 우리 이 부분 했어 안 했어 그때? 했지? 그치? 또 설명의문만 판정의문이 있다고 해주잖아. 계열 나오면 의문사 있는 설명의문이고 우 계열 나오면 판정의문이고 해줬지? 예문 외우러 해줬나? 예문 안 해줬어? 여기로 있잖아. 어디 가는 거? 바보인가? 너무 2개 외워. 됐어? 어디 가는 거? 저 어디 가요? 라고 나와야 되지. 설명 의문이지. 그러면 오나 5개월로 끝나. 바보인가? 그럼 거기다 대고 저걸 바보가 아니냐면요. 그럼 바보죠. 아니요? 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저 바보인가? 라고 하면 아나 5개월로 끝나는 판정 의문. 됐어? 그리고 2인칭일 때는 는다. 또 끝난다 그랬어요. 맞아요? 설명이든 판정이든 2인칭은 는다. 1번. 보조사 고가 체온에 결합하여 의문문을 만드는데 사용했다 했어요. 누구인가? 이게 누고라고 돼 있네. 그치? 누고라고 돼 있으면 고가 결합해서 의문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2번. 보조사 고가 의문사 누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의문문이다. 정보를 요구하는 거니까 설명 의문문이다 이 뜻인 거죠? 여기 지금 누구인가? 그랬으니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 3번. 종결이 여가, 요건 어간에 결합하여 의문문을 만드는 사용되었다. 아니하느냐? 인데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네. 그럼 여가 결합한 거 맞네. 그렇죠? 그 다음 4번. 종결업이 니은다가, 니은다는 2인칭이죠. 상대에게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 이래요. 긍정이나 부정이라는 건 판정의 부분이라는 얘기야. 그럼 이게 판정인지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어떤 사람이냐? 아니요. 그게 맞아요?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거는 판정이 아니고 설명이죠. 답 4번이네요. 사실 중세국어랑 아무 상관없는 문제예요. 저 의문문이 현대어 보면은 설명 의문문이니 판정 의문문이니 이거 묻는 거잖아요. 됐어요? 그 다음 39번. 이 문제 생긴 꼬라지는 또 그것처럼 생겼네. 그지? 여러 가지 또 문제. 근데 내용은 더럽게 높은 먹었죠. 그지? 파생뭐 합성이냐? 합성호 파생이냐? 파생이냐? 뭐 이런 물어보네. 직접 무슨 논문 물어보는 거네. 해보면 되지 뭐. 놀이와 마당으로 분석되니까 기억이래요. 하면 되지. 놀이 플러스 마당. 마당은 원래 어원이 마당이지. 그치? 놀이는 어원이 뭐예요? 놀다죠. 맞죠? 그럼 놀다에 놀에다가 뭐 갖다 붙인 거야? 이 갖다 붙인 거네. 이는 어근이야 접사야? 접사네? 그러면 이건 어근에다가 접사 붙인 거고 그럼 파생어인데 얘가 지금 하나의 단어가 되고 또 합쳐졌으면 그냥 하나의 어근 소리 하나 있었죠. 그럼 얘는 마지막에 합성된 거야. 파생어 합성. 기억 끝? 1번. 3초 컷? 됐지? 이번 오면 10분 안에 풀었어야지. 여기서 비싼데. 나 5분 걸렸는데? 할 수 있어. 그 다음 35, 36. 물론 나는 이 지문에 나온 내용을 아니까 그냥 바로 풀었겠죠. 요건 내가 설명 안 해준 개념이 지문에 나왔더라고. 자, 그럼 35번에 1번. 인덱스 파악해볼까? 가구의 두 기억은 하나의 동일한 의미다. 이거 보는 사람 제발 왜 아닌 이유 좀 설명해줘요. 이 기억과 이 기억이 달라요? 같잖아요. 근데 이 1번을 보면 당연히 맞는 얘기지만 지문에서 기억과 기억이 뭔가 다르다는 얘기가 있겠구나. 정도는 알 수 있죠? 됐어요? 이 지문은 요거 설명하는 지문인데
우리가 봤을 땐 기억하고 첫 번째 음절에 있는 기억과 두 번째 음절에 있는 기억이 똑같은 기억이잖아. 그치? 하나의 의문이에요. 소리가 똑같으면서 뜻을 구별하는 의미도 똑같이 갖고 있으니까. 맞아? 근데 이거를 외국인한테 들리는 대로 표현해봐라 라고 하면 이렇게 들린다고 한다는 거지. 그치? 하고.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문법 의문 단원의 첫 번째 개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동일하다고 인식하는 의문이 있고 다른 나라 애들이 다르게 인식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의문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소리를 인식하면 그건 하나의 의문인 거다. 이게 첫 번째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좀 많이 쫀 것 같아. 언제도 너무 어렵게 내면 안 돼요. 라는 지침을 너무 좀 심하게 내린 것 같아. 그래서 개념들도 되게 완전 기본 개념들 같은 거 있어. 의문 변동 문제도 의문 변동처럼 안 되고 그냥 완전 의문 같은 거. 의문의 책. 그지? 이걸 낼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이해시켜드리면 뭐가 다른 거냐면 혹시 연예인 중에 김진 씨 알아요? 김진 씨가 되게 인성이 바르잖아요. 생각하는 거 보면. 그죠? 자기가 그렇게 바르게 자란 이유가 뭐라고 하죠? 그래. 누나들한테 네모에 공부하고 쳐맞았다 막 그러잖아요. 그쵸? 그거 아니었으면 자기 멋대로 컸겠죠. 그거랑 비슷한 원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딸 셋에 아들 하나 있는 집이라고 칩시다. 아들이 몇째냐에 따라서 그 아들 성격이 되게 다를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천성은 똑같은데 첫째가 아들이야. 그럼 밑에 있는 딸 셋이 좀 피곤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막내가 아들이야. 아들이 존나 피곤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지? 걔는 맨날 물려받는 것도 핑크색 물려받고. 그죠? 우리 두준이 지금 외동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주 양육자가 와이프죠. 나는 집에서 나와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오늘 아침에도 유일하게 내가 9시에 출근하는 날이 오늘이거든. 다른 날은 나 6시에 나오니까 애기 얼굴 못 봐요. 밤에 들어가면 자고 있으니까 못 보고. 오늘은 이제 모처럼 되게 좋은 날이에요. 아침에 딱 눈 뜨면 애기가 울면 같이 가서 이제 아빠도 있지롱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지난 주까지는 아빠도 있네 하면 아빠 그랬거든요. 오늘은 가니까 엄마나 다시 잤어. 그래서 나 열받았어. 7시 반에 애기가 깼거든. 저 와이프가 달려갔어. 저 와이프랑 안고 있더라고. 나도 아빠도 있네 했단 말이야. 나도 됐어 임마 하고 잤어. 1시간 있다 일어났어. 8시 20분. 그랬더니 애기가 이제 그제서야 기분 좋아져가지고 아빠 막 이러면 그네 막 달려와서 안아주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출근하기 싫었어. 되게 귀여웠어. 저기 이제 와이프 앉아있고 내가 여기 앉아있으면 더더더더더 엄마 아빠 더더더더더 아빠 엄마 이러고 8번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새끼니까 귀엽더라고. 근데 그런 도준이가 지금 살짝 불안한 게 내가 뭐냐면 주 양육자가 와이프잖아. 그지? 근데 숨겨진 주 양육자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늦게 들어가니까 장모님이 내가 집 가까이 이사했다고 했잖아요. 장모님이 주로 와서 도와줘. 그리고 우리 처제가 있어. 우리가 9살 어린 처제가 있어. 간호사야. 4시면 퇴근해. 수술실 가는 거라서. 그 이제 여자 셋이 도준이를 보는 거예요, 주로. 맨날 집에 가면 사진을 보여주는데 애가 맨날 양갈래 머리를 하고 있어. 내가 제발 좀 그거 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앞머리가 여기까지 오거든요? 꼭 이거를 이렇게 다 넘겨놔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핀을 꽂아놔. 애기 더울까봐 그랬다고. 누가 봐도 사욕을 채우고 있어요. 우리 아들은 분명히 빠방을 좋아하는데, 자동차를 좋아하는데 자꾸 옷이 핑크색이야. 노란 색깔, 막 빨간 색깔, 핑크 색깔, 막 이런 하트 그려져 있는 이런 거. 그러니까 애가 자꾸 점점 아빠 잘못입니다. 내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요. 이 기억이요. 원래 자음이잖아요. 그쵸? 원래 불려요, 안 불려요? 선생님, 아들 자자 써서 자음이라고 했었죠? 원래 거친 소리가 나서 자음이다. 근데 얘는요, 앞에서 방해하는 존재가 없어요.
맏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남성성을 얼마든지 표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친 소리가 그대로 나요. 근데 두 번째 음절에 있는 기역은요, 울림소리 우와 아 사이에 낑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리가 덜 거칠게 나요. 부드럽게 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됐어? 이거랑 비슷한 원리가 뭐였냐면 우리 삽, 잡, 잡 할 때 이 뒤에 또 모음이 오면 얘 밑에다가 EM을 써서 소리를 가볍게 낸다 했었지. 그리고 앞에도 울림 소리가 왔을 때는 시옷을 쓰지 않고 송기반 소리만 해서 반치를 쓴다. 이거 했었잖아요. 이게 다 이런 원리인 거예요. 울리는 애들 사이에 끼면 안 울리는 애가 울려서 소리가 나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아예 울리는 치음이 따로 있었으니까 아예 자음이 교체가 됐었던 거고, 지금 기역 같은 경우는 기역을 대체하는 다른 자음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역이라고 인식하지만 이걸 구별하는 나라들에서는 K와 G 발음이 구별되는 것 같은데 라고 들린다.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뭐 여러 개 있겠죠? 비읍도 그렇겠죠? P와 B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보도 우리는 바보라고 인식하지만 파보처럼 들린다. 이해됐나? 그런 걸 어려운 말로 유성마찰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유성파열. 됐어? 그래서 그건 우리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2번에서 국어의 파열음에서 성대의 울림은 의미 구별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봐봐. 얘랑 얘는 무슨 말이? 얘네들은 하나의 음문으로 인식된다는데 얘는 지금 제가 울리냐 안 울리냐에 따라서 의미 구별이 달라진다 이 뜻이잖아요. 다른 음문이다 이 뜻 아니야? 맞아? 이게 틀렸지. 1번이 맞았어요. 됐나? 우리나라에서 얘랑 얘는 울리는 거, 안 울리는 거를 구별을 못해서 동일한 음문으로 인식한다. 끝. 됐어? 36번. 그러니까 개념 자체는 니네가 생소한 개념이었을 텐데 문제 푸는 거 자체는 문제가 없었을 거다. 그냥 발표해서 풀면 된다. 자, 36번은 이게 음호변동에서도 이 형태라는 개념 가지고 낸 건데 이거 너무 쉽죠 뭐. 1번 기억의 후보의 비읍과 달리 기억의 바지의 비읍과 니은의 온도의 비읍, 인보의 기억은 모두 무성음이다.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 이 사이에 낑기면 무성음이 아니라니까요. 됐죠? 2번 기억의 잡아, 잡는 잡고에서 환경에 따라 형태가 달리 나타난 잡과 잡은 서로 다른 형태죠. 아니 음운이 달라진 거지 형태도 의미가 달라진 건 아니죠. 이 형태라는 건 모양은 다른데 뜻은 똑같다 라고 했습니다. 3번 니은의 거위와 디귿의 거위에서 디귿과 기억은 두 단어의 의미를 구별해주고 맞는 얘기죠? 최소 대입상이네 저거. 디귿의 먹과 먹은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 맞는 얘기죠? 얘도 이 형태니까. 맞아? 너무 성공이네. 저기서 형태가 다르다 해서 약간 헷갈려질 수도 있겠다. 4번, 5번을 다 수준 있는데 얘가 틀렸고 아 얘가 그러면 발음할 때 다른 것도 형태가 다르다고 하는 거구나. 이거 인식했으면 되는 거죠. 됐니? 저런 건 의문론적 이형태라고 하는데 사실 의문론적 이형태도 난 개인적으로 안 됐으면 좋겠는 개념이었는데 이것도 냈더라고. 근데 다행인 건 이건 6월이잖아. 그럼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6월, 9월에 나왔던 개념은 수능에 안 나오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답답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6월, 9월에 틀린 문제 그 배경 존나게 복수하는 친구들. 뭐 잘못하는 건 아니지만 별로 효과가 있지 않다. 어차피 나왔던 거 안 나올 확률이 높은데. 이해돼? 만약에 인덱스가 10개 정도 나왔으면 그 중에서 한두 개 겹치고요. 나머지 8개는 완전히 다른 데서 나와요. 이해됐나? 이건 규칙입니다. 자, 그럼 원어 문제는 그렇게 하면 끝났고 이제 매체를 볼 텐데 쌤이 아직 기숙에서 매체 얘기해준 적 없죠? 네. 그래서 매체 보겠습니다. 아까 독서 시간에 푼 거 본 사람들은 내가 아까 사자마자 볼 수 있는데 매체도 쌤은 미안하지만 4차적으로 풀 거예요. 나는 매체 지문, 여태까지 기출 지문 중에 기억나는 거 뭐 있냐고 보면 기억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서요. 또 화작하고 매체 수업은 하기 전에 무조건 다시 풀어보고 들어와야 돼요. 기억이 안 나요. 인식. 이해돼? 기억하려고 한 적이 없어서. 그래서 물론 이건 기억나지. 답이 기억납니다. 나는 그럼 어떻게 푸느냐? 그 언어와 매체라는 그 영역 자체가
이거 내가 정한 과목명이 아니잖아요, 그죠? 언어와 매체라고 평평원이 그냥 대놓고 시험지에 써놓은 거예요. 맞죠? 그럼 언어와 매체 두 가지 영역을 물어보는 건데 언어는 뭐 물어보는 영역이에요? 맞아요. 우리 언어의 체계인 문법이에요. 풀어서 얘기하는 언어의 체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우리 시스템. 이걸 옛날 말로 하면 문법인 거야. 그래서 문법 지식이 얼마큼 있는지가 언어야. 그 다음 매체는 뭐예요? 매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지금 내가 이 프린트를 그대로 들고 수업할 수가 없어서 내가 그거를 PDF 파일로 변환해가지고 그걸 또 흑백 반전해서 여기다 띄웠잖아. 이 빔프로젝터 화면도 매체죠. 컴퓨터 화면도 매체고, 라디오 방송도 매체고, TV 뉴스도 매체고, 온라인 화상회의도 매체고, 카톡도 매체죠. 그러니까 면 대 면으로 언어를 전달하는 게 아니면 다 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거죠. 내가 쓴 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면 중간에 뭔가를 거쳐서 가는 거잖아. 메일을 보낸다던가. 이해돼? 그러니까 매체라는 건 그거야. 우리가 언어 수단을 전달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언어나 글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를 거쳐서 전달할 때. 근데 언어와 매체 만드는 취지가 뭐였냐면 요즘 세대에 누가 직접 쓴 글을 직접 보냐. 요즘 세대에 누가 말 대 말로 의사소통하냐. 매체를 통해서 의사소통하지. 그러면 이 매체를 통했을 때의 언어적인 특징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라는 차원에서 매체를 만들었는데 개소리죠. 그럼 결국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매체를 쓰면 어떤 특징이 있냐 밖에 낼 수가 없어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 내용 물어볼 것 같으면 독서나 문학에서 물어봐야 되니까 글쓰기 물어보려면 작문에서 물어봐야 되고 말하기 물어보려면 화법에서 물어봐야 돼요. 결국 얘가 낼 수 있는 문제가 뭐밖에 없냐면 각 매체들의 특성밖에 문제를 낼 게 없어져 버려요. 나는 이거 만든다고 했을 때 존나 걱정스러웠어요. 대체 문제를 뭘 내려고? 아니나 다를까 정말 문제가 조악해요. 내가 봤을 때 이게 무슨 국어야 싶을 정도로 지금까지 난 매체론 회의론자입니다. 이거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니 내가 그렇게 바라지 않고 금방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없어지죠. 곧 없어져요. 이거 마지막으로 없어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체라는 것은 매체에서 나온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매체를 통하면 어떤 특성이 생겨요? 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필요 없고요. 이거만 체크합니다. 국어 시험에서 유일하게. 매체 영역만 이걸 봐요. 문제 안내. 가는 뭐고? 라디오 방송이고. 나는 뭐고? 블로그에 작성합니다. 한국인 중에 수능 보러 가는데 라디오 방송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거나 라디오 방송이 뭔지 모르는 인간은 없잖아요. 라디오를 직접 들어보진 않았을 수도 있겠다. 니네 어리니까. 근데 뭐 드라마 같은 데나 영화 같은 데서 라디오 방송 본 적 있잖아. 안녕하세요. 송시데이트 심성구입니다. 이러고 나오잖아. 오늘은 어떤 사연이 하나 볼까요? 오늘은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망치셨다고? 속상하시겠다. 괜찮아. 인생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막 이런 거 나오는 거잖아. 맨 마지막에 누가 깍깍깍 나오면서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도움 주신 분께는 뭐뭐뭐 드립니다. 다 알잖아. 뭘 보고 있어 근데. 그 다음 나는 뭐라고? 블로그 게시물이래. 그럼 갑자기 그 대가리 없는, 그 대가 털없는 하얀 색깔. 그치? 걔가 이러고 있는 거 막 떠오르면서. 그치? 거기 막 좋아요. 스크랩, 허가기, 댓글 달 수 있고, 비밀글 쓸 수 있고, 이런 거 다 알잖아. 맞아? 뭘 보고 있냐고. 볼 필요 없어요. 바로 이쪽으로 가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 가서 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시간 많냐고. 40번. 가에 나타난 의사소통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은. 문제 잘 봐봐. 가에 나타난 의사소통 방식. 라디오 방송에서의 의사소통 방식을 물어봤지 내용 안 물어보잖아. 내용 물어보는 거면 독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해돼? 1번. 진행자는 도입부에서 음악을 배경으로 청취자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다. 난 존나 이해가 안 되는 게 1번을 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아닐까? 아닐까? 띵띵띵띵 2시에 데이트 안녕하세요 심정도면 이거 안 나올까? 이거 뭐하러 확인하고 있어? 시간 많냐고. 뭐하냐? 2번. 전문가는 청취자의 질문에 답변하며 청취자가 질문하지 않은 내용까지 추가하고 있다. 약간 궤도 아저씨 스타일인가 봐요. TMI 스타일.
됐어? 저건 좀 확인해 볼 가치가 있겠죠. 이 아저씨가 질문 한 번만 답변했을 수도 있는 아저씨고 질문한 거 외에 추가적인 답변했을 수도 있는 아저씨니까. 맞아? 그럼 쌤은 뭘 찾아야겠다고 예상했을까? 청취자 질문하는 거 찾아야겠다. 그럼 그 다음에 답변 나와 있을 거야. 이해돼? 뭐하는 걸 읽고 있어? 그거 찾으면 되지. 청취자의 질문하는 여기 있네! 이제 좋고 아저씨. 그죠? 그 난 제일 궁금한 게 매체 내시는 분들이 닉네임을 어떻게 정할까가 너무 궁금해. 아마 이날 점심시간에 민트 초코는 음식이다 아니다 이거 특별하지 않았을까? 난 뜬금없잖아. 민트 초코 취향이죠. 자, 민트 초코. 이상항공기에 사람은 몇 명이나 탈 수 있나요? 그럼 딱 하나 나오면 되잖아. 진행자 필요 없어. 전문가가 몇 명 빼고 나머지 얘기했는지. 맞죠? 5명, 6시간 꺼지시고. 이번에 맞네. 맞죠? 지금 문제가 국내 도입 기상항공기에는 몇 명이 탈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 안 나온다고. 그건 내용이니까 필요 없어. 5명 이외에 시간까지도 언급했으니까 이번 얘기는 맞는 얘기구나. 끝. 3번. 진행자는 전문가의 손동작을 말로 설명하여 청취자 이해를 돕고 있다. 이것도 막 확인하고 싶어? 전문가가 막 손동작 할 수도 있잖아. 이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방송 전문가가 아니니까. 맞죠? 그럼 진행자가 이건 라디오인데 병신아. 아유, 손을 그렇게 움직이면 어떡하냐. 이분이 지금 손으로 별 모양을 했었어요. 이런 거 해줄 수 있잖아. 맞아? 가서 같이 확인해. 불안하면. 손으로 동그란 모양을 하셨대요. 이거 있죠? 4번. 진행자는 서로 관련 있는 댓글들을 바탕으로 질문을 만들어 전문가에게 게시하고 있다. 아니, 잠깐만. 4번이 틀리려면 아까 했던 질문이랑 똑같은 질문 왔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또 똑같은 질문, 비슷한 질문이 왔는데 또 물어볼게요. 이 지랄하겠니, 방송에서? 물론 진행자가 아니고 아마도 작가가 못 가졌겠죠, 이렇게. 그 게시판에 올라왔던 질문들 중에 이런 류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질문하라고. 맞아? 그러니까 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잘 이해가 안 가. 됐어? 우스갯소리고. 내가 방금 말한 게 그렇게 중요한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매체를 발췌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나는 당연히 문제를 먼저 보죠. 맞죠? 그리고 지문에서 확인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성질을 고르겠죠? 근데 이렇게 푸는 친구는 덜어 있는 거 알아요. 지문 먼저 안 했고 문제부터 푸는 친구도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정답들이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럼 100% 이게 빠져서 그런 거라고 봅니다. 문제를 먼저 보고 지문을 갈 때는 반드시 이 가운데에 예측, 예상하는 과정이 꼭 있어야 돼요. 이해돼요? 아까 독서로 설명 들었을 때도 비슷하게 내가 얘기했을 거예요. 1번에 승부하기가 이거 먼저 책 뭐 할까 고민하는 거겠냐? 읽고 나서 생각해보는 거겠지? 그러고 가서 확인. 이었잖아요. 이 순서도 엄청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문제 보고 지문 가서 봤더니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 부정확한 판단이 됩니다. 근데 문제 보고 이런 게 있겠다, 이런 게 없겠다 생각하고 있다, 없다 이렇게 가야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여기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먼저 봤으면 반드시 예측하고 내 예측이 맞는지 확인이에요. 발표라는 거 모든 게 다. 알았어? 그럼 5번. 진행자는 시간적 제약이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전문가에게 정보를 요약해서 제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방송에서 MC가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말 좀 짧게 하세요라고 한다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치자. 그럼 어느 부분에서 그러겠니? 시작부터 그러겠니? 너 말 더 남았지? 너 말 짧게 해 라고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그러겠지. 시간 돌려서. 마지막 부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마칠 시간이니까 인방으로 이어갑시다 라고 했네. 언제 짧게 하라고 했어? 이해됐어? 못다한 얘기는 인방에서 합시다 라고 했네요. 다 5번이네. 끝. 됐지? 그 다음 오른쪽 41번. 자, 가에 대한 라디오 방송에 대한 청취자 게시판의 내용이다. 청취자의 수용 양상. 야, 얘는 그냥 대놓고 청취자의 수용 양상 물어보니까 지문이랑 아예 상관이 없네. 그지? 이 문제는 원래 화장 문제예요. 화장 내시던 분한테 언제 내는 거야? 꼴 받아서 그냥 화장 문제 낸다. 잘 이해가 안 돼. 1번 수정관. 점심으로 수정관 안 나가요.
진행자가 도입부에 언급한 방송의 주제에 주목하여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방송의 신뢰성을 점검하고 있다. 내 경험은 이런데 이거 믿을만하네, 믿을만하지 않네,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나 지금 이거 한 거예요. 이거 보고 바로 가서 그런 거 판단하지 말라고. 이거 봤으면 그럼 얘는 자기가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는데 이건 믿을만하겠군 또는 믿을만하지 않군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가서 보니까 없는데? 좋았어, 어려운데? 이거밖에 없지. 믿을만하다, 없다, 그런 거 없잖아. 네, 2번. 수정관은 방송에서 제시한 기상 관측 장비의 명칭에 주목해서 표현의 정확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걸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이러고 있다는 얘기지. 좋았어, 어렵네. 어렵다고 했지 잘못 표현했다고 한 적 없잖아. 그치? 3번. 별림 달림은 관측 장비 간의 상호 보완적 관계에 주목해서 향후 관측 장비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예측하고 있다. 야, 이런 장비들은 서로서로 도움을 주니까 이렇게 발전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네? 그냥 없네요. 찾아보려고요. 발전 가능성 있어, 없어? 없네. 지금 보여? 내가 어디 위주로 보는지? 이런 문제를 푸는 팁이에요. 내용을 다 볼 필요 없어요. 이러고 있는지 아닌지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의 대사를 확인할 때는 뒤에서부터 읽어주는 게 훨씬 판단이 빠릅니다. 서술로부터. 이해됐어요? 4번. 별림달림은 방송에서 소개하지 않은 내용에 주목하여 관측 장비와 관련한 정보의 탐색을 계획하고 있다. 관측 장비 좀 더 찾아봐야겠노? 이런다는 얘기죠. 별림달림. 찾아보려고. 어떤 장비인지. 끝. 4번. 지문이랑 1도 관련합니다. 맞죠? 그 다음 42번. 가를 바탕으로 나를 작성하기 위한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가 꺼지시고 나에 없는 부분을 내요. 됐어요? 1번. 가에서 라디오 매체의 제약으로 제시하지 못한 자료. 라디오라서 못 보여준 자료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 시각 자료겠죠. 귀로 듣는 거니까요. 사진, 그림, 동영상 이런 거 못 보여줬겠지. 나에서 동영상을 제시하겠다. 일단 요 말 자체를 타당하네요. 요것도 되게 중요해. 선지 그 자체의 타당성 검증. 그 자체로 타당하죠. 그럼 나에서 뭐만 있으면 되겠네. 동영상만 있으면 되지. 동영상 있어, 없어? 어딨나? 봤더니 기상항공의 소개 동영상 있네요. 1번 맞는 얘기. 2번. 가에서 온라인 방송을 통해 다루기로 언급한 내용. 아까 마지막에 봤죠? 이게 얘들아, 선지를 어떻게 배열하느냐도 다 의도야. 요번에 내가 얼탱이 없는 친구가 몇 명 있었는데 나는 5번부터 본대. 왜냐고 물어봤어. 그게 더 빠르대. 근거가 뭐냐고 물어봤어. 제 기분? 근거 없는 거잖아. 1, 2, 3, 4, 5 순서로 보세요. 알았죠? 쌤 짝수형이면요? 유감. 나 진짜 유감. 근데 홀수형, 짝수형 무슨 문제로 바꿀 건지도 다 계산해서 냅니다. 짝수형이라고 모든 문제가 다 배열이 다른 건 아니거든요. 일부 문제가 달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열이 다른 문제는 크게 배열이 상관없는 문제겠죠. 이해돼요? 다시 돌아와서 아까 본 거 다시 보게 해준다고. 제대로 보고 있으면. 온라인 방송을 통해 다루기로 언급한 내용을 나에서 정규 방송의 내용에 이어서 제시하겠다. 타당하지 않니? 아까 시간 없어서 온라인 방송 가자고 했잖아. 그치? 그럼 여기 뒤에 온라인 방송 붙어있으면 되겠네. 맨 밑에 온라인 방송 있네. 그치? 3번. 가에서 전문가가 소개한 관측 장비들을 나에서 관측 주기를 기준으로 배열한 시각 자료를 제시하겠다. 일단 타당하네. 가에서 전문가가 소개한 장비들 사진 진짜로 보여주면 좋겠지. 그치? 근데 옆에 사진이 있나 없나 봤는데 사진이 있어요. 근데 놓치면 안 되는 거, 아까 선지에서는 뭐를 기준으로? 찾았어야 돼. 이분마다. 있어, 없어? 없는데? 한 몇 번? 관측 주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았다. 끝. 이게 지문이랑 뭔 상관? 됐어요? 그럼 42번도 끝. 43번. 얘는 문법 문제죠? 내가 다이어로그형 문제 안 좋아한다 그랬죠? 어차피 이 문제를 내거든요. 이게 활용문이에요. 근데 굳이 활용문 문제를 꺼냈어요. 내가 싶어가지고. 자, 1번.
하려를 사용하여 진행자가 전문가에게 기상 정보와 관련한 정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가서 보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진행자가 전문가에게 기상 정보와 관련한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대요. 타당하죠? 어떤 내용인지 지금 벌써 머릿속에 다 있잖아, 우리. 맞아? 그리고 반드시 예측하고 말하니까. 그러면 진행자가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어야 돼? 제가 장비에 대해서 좀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맞는지 확인하는 거야. A. 뭐라고 돼 있어? 오늘은 기상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장비에 대해 전문가를 모셔서 알아보려 합니다. 정확하네요. 됐어? 니네 문제 어떻게 푸는지 다 안다. 니네 이 문제 일단 지문 다 읽고 42번까지 푼 다음에 43번에 1번 읽고 나서 이런다고? 하고 바로 가서 A 보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이거 와서 봐야 되나. 이거 읽고 A 보고 이거 다시 본 다음에 그런가?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풀잖아. 그러니까 부정확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꼭 이 메커니즘을 갖다 집어넣으세요. 알았지? 2번 뭐뭐하지를 사용하여 진행자가 자신의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고 있다. 제 말이 맞는지요? 뭐 이런다는 얘기지. 그치? 물론 예측이 틀릴 수도 있어요. B 가봅니다. B가 지가 어딨나 하고 보면 교수님 기상 정보를 수집하려면 반전부터 해야겠지요? 이지 얘기하는 거네. 근데 이것도 확인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해야겠죠? 그래야 되겠죠?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2번도 맞네. 3번 의신을 사용하여 진행자가 질문의 주체인 민트 초코를 높이고 있다. 질문한 사람 민트 초코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아까 봤잖아. 뭘 또 봐. 그치? 민트 초코가 질문한 거 맞지? 4번 털을 사용하여 진행자가 관측 자료의 양이 많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뭐뭐 할 터인데 이런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D 관측 장비가 많으니 자료 양도 많을 터인데 맞네. 그치? 자료 양이 많겠다. 그럼 답은 몇 번이겠어? 5번 찍는 거야. 과감하게. 2를 사용하여 전문가가 자료 분석에 활용되는 슈퍼컴퓨터를 가리키고 있다. 2라는 지시 대용 표현이 슈퍼컴퓨터를 가리키면 되는 거네. 맞아? 이건 내가 독서에서 하는 짓이었죠? 지시 대용이 뭘 가리키는지 알아? 근데 2가 지금 어디 나갔더니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가 활용된다. 슈퍼컴퓨터 분석하려고 슈퍼컴퓨터가 활용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기상이겠죠. 그지? 답은 5번이네. 됐나? 활용은 주로 지시 대용 표현 가지고 되는 거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 다음 44, 45인데 얘는 또 뭐래요, 매체가? R은 사상회의래요. 다 해봤잖아. 축복받은 세대. 그치? 학교를 집에서 다닌 세대. 다 해봤잖아. 여러 가지 특성 떠오르지? 쌤이 말하는데 사실상 화면 정지해놓고 딴짓거리도 안 걸림. 마이크 고장났다고 하고 마이크 꺼놓으면 안 걸림. 그치? 이런 거 다 알잖아. 나는 학생들이 작성한 영상 제작 계획이래요. 이거 그냥 메모지이고. 맞나?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거 써있다고. 바로 가서 또 문제 보자. 44번. 자, 가의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맞는 거 하나 고르면 끝. 1번. 효율적인 온라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모두에게 목소리 크기를 조절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조절할 수도 있겠지. 광장 같은 애가 야 마이크 소리다 3으로 맞춰.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측. 근데 기억이 그거 맞나 확인. 다들 내 목소리 잘 들려? 그냥 관종 새끼네요. 마이크 소리를 맞춰라가 아니고 내 소리 들려를 물어본 거네. 1번 탈락. 2번. 회의의 진행 순서를 파악하기 위해 귓속말 기능을 활용해서 일정을 확인하고 있다. 난 안 써봐서 모르는데 이런 게 되나 보죠? 될 것 같아요. 야, 난 심지어 안 써봤는데도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중간에 한 사람 꼬집어가지고 이렇게 우클릭한 다음에 귓속말 보내기 눌러가지고 야, 오늘 순서가 보임? 이거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거 맞는지 보면 되지 뭐. 니은이 뭐야? 내가 지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회의로 보냈을 거라고? 대수작 부리는 거네요. 너 씨발 이상한 편견이 있네. 남자가 남자한테 개수작 부릴 수 있지. 대문이를 은찬이 좋아하면 안 되냐? 이거는 순서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니지? 탈락. 3번.
자신이 찾은 내용을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해 관련 누리집 주소를 채팅으로 전달하고 있다. 아, 이놈이 씨발 그 누리집 좀 그만 썼으면 좋겠는데. 홈페이지! 홈페이지 주소 채팅으로 전달할 수도 있죠. 야, 여기 들어가서 봐봐. 클릭해봐. 나가면 이제 악성 코드 전달해 뜨고 막. 그죠? 자, 디귿. 유네스코 누리집에 관련 내용이 있어. 모두에게 화면을 공유하자. 얘는 더 친절한 애네요. 그냥 내 화면 봐. 이러고 있는 거네. 그렇지? 컴퓨터 사양이 좀 좋은데. 4번. 음성 언어로 전달이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몸짓으로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고 있다. 야, 좀 많이 힘들 것 같지 않니? 뭐 거의 수어, 통역사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자기 의견을 얘기해놓고 마이크가 고장나서 이지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자, 리을. 손가락들을 움직여 타이핑하는 신용을 한다. 이거 의견 수정한 거야? 아니죠. 나 소리 안 나는데 이미 썼다. 나 메시지를 할게. 뭐 이런 뜻이겠죠. 위원 읽어보면 되는 거잖아. 대훈이 어떻게 생각해? 아, 이미 채팅을 알겠구나. 아, 그 얘기네. 자기 의견 수정이 아니고 내 의견이 여기 써있어. 이거 보여준 거네. 그치? 그럼 4번은 틀렸고. 답은 자신있게 몇 번? 5번. 인쇄물의 형태로 받은 자료의 내용을 모두가 공유하기 위해서 파일 전송을 자료 정리자에게 요청하고 있다. 갑질한다는 얘기네. 야, 너 파일 좀 올려줘봐. 이런다는 얘기죠. 자, 이응. 네가 나한테 출력해준 자료 보는 중인데 여기에 관련 내용이 있어. 이거 파일로 갖고 있으면 모두에게 보내줘. 도훈이 이 새끼 거의 막 여왕거린 거 같죠? 이미 출력까지 해준 거를 그 새끼가 이걸 또 파일로 갖고 있으면 또 그것도 올려달래. 그치? 그럼 파일 첨부해달라고 요구한 거 맞죠? 그럼 맞네요. 그 다음 45번. 가를 반영하여 나를 구성했다고 할 때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1번. 기록유산을 통해 아 저런 얘기였구나. 아, 이때 알았어요. 아 저런 얘기구나. 얘네가 회의한다는 건 알았지 지금 문제를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잖아. 내용을 모르는 게 정상이야. 근데 기록유산 이거랑 달라요. 기록유산을 통해 인류의 지혜가 계승됨을 보여주자는 이진의 의견을 반영해서 나에서 여러 시대의 인물이 손을 잡은 장면을 구성했다 그랬어요. 봐봐. 쌤이 일단 이 현지 두 개의 문장의 타당성 검증을 안 했지. 기록유산을 통해 인류의 지혜가 계승되는 걸 여러 시대의 인물이 손을 잡은 장면을 구성하면 된대요. 괜찮죠? 아이디어 좋네요. 됐어? 근데 사실 이 문장이 맞으려면 원래 검증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누구 의견이어야 돼요? 이진의 의견이어야 돼요. 근데 그건 보지 마세요. 야 설마 수능국어 45번 순정짜리 문제 틀린 문제 해설이 1번 이진이 아니고 1진이지 아니에요? 됐냐고.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안 그런다고. 이해됐어요? 그럼 틀려도 어디가 틀려? 여기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틀리겠지. 이해돼? 그럼 나에서 여러 손을 잡은 인물들 잘 그렸다 그지? 여기 있네. 심지어 여기 자막까지 달려있어요. 과거의 지혜를 현재로 이어주는 기록유산이라고. 됐어? 1번 맞네 그러면. 2번 기록유산의 훼손 가능성을 제시하자는 도훈의 의견을 반영해. 우리 여왕벌 도훈이가 훼손 가능성 얘기하자고 했대요. 뭐 그럴 수 있죠. 나에서 기록유산의 역사적 의의를 시각화하는 장면을 구성했다.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 여왕벌 도훈이 화낼걸요? 훼손 가능성 제시하라니까 역사적 의의는 왜 보여주고 앉았어? 훼손 얘기하라고 훼손! 근데 2번을 못 고르는 친구들 심리 내가 알지? 아 근데 이게 둘이 연결을 잘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봐봐. 역사적 의의가 있는 건데 그거 훼손되면 마음 아프잖아. 그러니까 이거 제시하자는 내가 이거를 시각화하고 말 되는 거 아닌가? 이지랄하고 있어요. 매체나 화작은요 있어야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 말 잘 생각하셔야 돼. 매체는 추론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있어야 있는 거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는 건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지금 되게 중요한 거 알려준 거예요. 있어야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딱 봤을 때 이게 여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벌써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위에 올라가서 보면 훼손 가능성은 여기 있고 의의는 여기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다 몇 번이에요? 2번 끝. 됐어? 그러니까 매체는 내용이 필요 없어요. 원래 그런 영역이에요. 자, 또 삭제하죠? 의심되면 뭐 해보셔라?
맨 최애 평가원으로 기출문제 싹 다 뽑아서 풀어보셔라. 내 말이 맞나 틀린가. 범주는 니네가 알아서 해. 알았지?